자, 오늘 시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좋은 종목들 10가지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 자, 이 조합 기다렸습니다. 유스타 유창희 대표,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에 요 3 조합 기대됩니다. 오늘 재밌게 좀 해주세요. 저도 방송 재밌게 하기 위해서. 네. 남자 조합의 3명을 완성은 아시잖아요? 네. 아, 제가 잘해야 됩니까? 남자 알겠습니다. 3명을 놓고 뭘 재미를 따지십니까? 아, 그러니까 재미라도 있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오늘 좋은 종목 10가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바로 스피드 종목 10 확인해 보시죠.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알테오젠을 시작으로 세빛캠, 네이버, 덱스터, KMW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정태근 팀장의 픽은 YG엔터테인먼트, 한화솔루션, KB금융, 고려아연, 삼양식품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좋은 종목 10가지를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뭐 세빛캠 이런 것도 있고 네. 10가지 중에 많은 종목들이 좀 눈에 띕니다. 궁금한데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유창희 대표님부터. 네, 알테오젠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정맥 주사를 이제 피하 주사로 네네. 바꿔주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 우리가 이제 병원을 가는 이유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네. 어떤 분들은 주사를 맞기 위해서 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쵸. 네, 왜냐면 스스로 주사 놓기가 어려우니까요. 왜냐면 암 환자라든지 좀 이런 환자분들은 일정 텀에 맞춰서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요즘에는 변형이 되면서 피하 주사로 좀 제품이 변형되는 게 많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자가치료, 재택치료가 좀 더 커질 수 있죠.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좀 큰 국가에서 이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네. 병원 가기 위해서 머니까요. 그쵸. 뭐 마트만 가려고도 1시간 이상 차 끌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장이 커지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주요 제품들이 이렇게 피하 주사제로 좀 변경, 이제 신청, 임상 시험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알테오젠은 이쪽 관련해서 기술력이 상당히 높아요. 세계 점유율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주요 다국적 제약사의 로열티, 기술 계약, 이전 계약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매출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바이오 쪽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 알테오젠도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저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을 첫 번째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이게 이 시간 딱 90초 되면은 땡 치더라고요. 네, 이제 바뀌었어요. 땡 치려고 했더니 금방 끝내버리셨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은 첫 번째로 YG엔터 주셨네요. 그 기회 오늘 원 없이 드릴게요, 제가. 아, 예. 제가 드릴게요. 워낙 투머치 토커니까. 첫 번째 YG엔터인데 예상은 하실 겁니다. 네.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뭐 하이브를 얘기할 때 BTS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듯이 YG엔터를 얘기할 때 이제 블랙핑크를 빼놓고 이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그동안은 YG 플러스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앨범 판매에 주목을 좀 하다 보니까 7월 때부터는 이 YG 플러스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YG 플러스에서 이제 YG엔터로 이제 갈아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G엔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그 블랙핑크가 신곡 핑크 베놈의 티저 영상을 공개를 했고 이제 8월 19일에 컴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이제 엔터 쪽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이제 BTS의 빈자리를 블랙핑크가 과연 채워줄 것인가 이런 뭐 고민을 좀 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제 뭐 남 보이그룹은 이제 BTS 혼자 있지만은 이제 걸그룹은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제 손씨도 나오고 이제 트와이스도 나오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또 블랙핑크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많은 그룹들이 나오게 되면서 앨범 시장도 커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월드 투어라든지 활동도 많아질 거라고 뭐 예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150만 명 정도 이제 월드 투어 예상 인원, 예상 관객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블랙핑크 이 그룹 하나만으로 뭐 앨범 판매라든지 콘서트 같은 수익이 막 한 1,000억 정도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 아마 YG엔터 사이는 많이 기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기술적으로도 최근에 어쨌든 꾸역꾸역 올라오다가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0.6%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땡치라고 많이 하신다면서요. 알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한참 길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직 안 됐었나 보네요. 좀 더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YG 엔터주 중에 YG 엔터를 좀 뽑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유창희 대표님의 세비캠입니다. 네. 세빛 둥둥섬이 아니고요. 세비캠 신규주인데 세비캠입니다. 괜찮을까요? 뭐 신규주인데 오른 게 없으니까요. 이 회사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 폐배터리 관련돼서 네.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죠. 뭐 폐배터리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요 기업들이 뭐 현대차도 그렇고 네. 주요 셀 업체들도 이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은 자원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그러면은 다시 쓰려면 기존에 사용됐던 자원을 다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비캠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 기술이 확인되어 있고 시장 선점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뭐 폐배터리 하면서 뭐 이렇게 종목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회사가 폐배터리 관련해서 얼마나 기술력이 있는지 또 얼마나 시장 참여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런가요? 근데 세비캠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이것을 특화된 회사이기 때문에 좀 주목하실 필요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LG화학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 장기 계약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기업들도 추가적인 신규 수주 가능성이 있다 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이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공모가가 35,000원 정도 전후에서 네네. 형성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상장한 날 좋은 흐름 보여줬다가 윗꼬리가 좀 나왔죠. 그리고 한 3, 4일 정도 조금 더 눌림이 나왔습니다만은 한 65,000원 정도를 저점을 찍고 어제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도 약간 하락했다가 좀 반등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땡이 약하시네요. 네, 세비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뭐 신규주지만 뭐 추가 아직은 뭐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은 하나솔루션 주셨네요. 네. 일단은 뭐 이 종목도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많이 아시는데 일단은 뭐 중요한 건 이 미국 쪽에 매출이 발생되느냐 안 네. 되느냐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을 보게 된다면 저는 단연코 하나 솔루션을 대장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인플레 감축법이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 이제 이번 주 내로 하원에 통과가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차피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처리가 되게 되면은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개인들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세금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투자 세액 공제란지 생산 세액 공제를 통해서 400억 불 정도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400불 다 까주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뭐 지원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만큼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중국 업체들과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힘을 좀 실어줄 필요가 있는데 상업용 태양광이란지 뭐 가정용 태양광이란지 이쪽에서 상당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찌 보면은 대만과의 어떤 이 트러블 때문에 아마 하나솔루션은 이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중국 업체들과 어떤 격차를 좀 더 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분 좋은 일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2023년도가 되게 되면은 조지아 공장의 생산 능력이 3.1기가와트까지 늘어납니다. 원래는 1.7기가 정도 조지아 공장이 있는데 증설에 나서게 되면서 1.4기가 정도 또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대가 되게 되면은 3.1기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독일 기업들과 이제 같이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못한 이야기는 나중에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하나솔루션까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뻔한 종목을 좀 길게 말을 하는 성격이 있으시죠. 네, 네이버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일단 증시가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이 정도 조정은 거의 한 2주 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지난주에도 한번 조정이 나왔는데 한 8거래일 만에 약보합 정도 수준이었고 시장이 여전히 나쁘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실적 성장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좀 높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광고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는데 반대로 네이버든 카카오든 광고로 입증된 회사에 더 집중돼서 광고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전에는 기업들이 여기저기 광고를 했다라면 다 줄이고 잘 되는 쪽만 집중해서 한다라면
뭐 이런 회사들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들은 광고가 줄어들 가능성이 적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계속 봐야 된다 판단하고 있고, 네이버가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콜에서 보면은 저는 참 멋있다는 생각을 좀 했는 게 카카오를 완전 무시했어요. 카카오는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예. 우리는 우리들의 플랫폼이 있고 우리는 우리 사업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서 카카오를 완전 무시를 좀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죠. 그러면서 웹툰이라든지 최근에 네이버가 좀 추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좋은 결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웹툰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 IP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 보시자 해서 주조 환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본다라면 네이버와 카카오보다는 저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은 뭐 네이버 워낙 좋아하시니까 카카오보다 네이버를 늘 외치시니까 오늘 또 네이버 알려주신 거 잘 참고를 해보고 했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또 뻔한 종목 갈게요. KB금융. 예. 네, KB금융. 뻔하네요. 네. 일단은 천천히 주가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6월달 들어가가지고 시장 하락을 금융주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6월달에 6만 원대에서 이제 4만 3천 원까지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시장이 회복이 되게 되면서 KB금융 같은 금융주도 천천히 현재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장이 이제 2,500포인트 거의 바짝 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해서 일단 1차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8월달이지 않습니까? 8월달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 배당을 좀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배당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 상승도 나올 것이고, 주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차익도 발생이 되고, 연말에 5% 이상 배당을 하게 되면 또 고배당에 대한 매력도 분명히 발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올해도 순이익이 4조 6천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계속 순이익은 계속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뭐 금리 올리게 되면서 나타나는 역효과도 있겠지만은 효과적인 부분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는 뭐 이 좋은 상황을 티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이제 저평가 퍼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재 4.6배 정도 되는 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고배당과 그리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마 외국인들이 금융주 쪽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자동차 섹터도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살만한 대형주가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아마 네. KB금융 같은 종목들이 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KB금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덱스터를 덱스터. 네, 선정을 좀 했습니다. 뭐 특수 효과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력이 높죠. 최근에 K 컨텐츠 성장세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뭐 그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앞뒤가 똑같죠. 네. 그 우영우 네. 인기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네. 원래부터 관심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 시장은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영우가 200억이 넘는 제작비가 들어갔다고 해요. 박은비 씨가 네. 아주 인기인은 아니었잖아요. 네. 이거 나오기 전에 물론 인기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면 여기에 나온 출연진들 제작 그 출연료가 그렇게 비쌌냐? 전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200억이 어디에 들어갔나 보니까 이 CG 그 고래 점프하는 거에 엄청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200억 들어갈 정도로 많이 들어갈 정도인가 네. 하는데도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네. 컨텐츠라는 게, 그러니까 이 출연진, 이 섭외 이런 부분들의 출연료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그 내용 컨텐츠 쪽에 이제 제작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제작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덱스터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과거와 달리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블록버스터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XR이라든지 AR이라든지 이런 시장도 계속 성장세로 이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상승하고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면 한 번 정도는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덱스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박은빈 배우를 많이 요즘 좋아하시나 봐요. 네, 이야기 많이 많이 하셨네. 덱스터 이야기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이제 정태근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그 전에 뭐 유창희 대표님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하신 줄 알았네요. 아, 예, 빨리 네, 설명하세요. 죄송합니다. 그 고려아연인데요. 고려아연이 이제 뭐 아연이나 연 같은 재련 쪽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쪽보다는 신사업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구체 부분이라든지 동박이라든지 2차 전지 부분과 그리고 수소 이런 쪽도 이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코리아 니켈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니켈을 재련하고요. 그래서 이 니켈을 재련하고 난 다음에 캔코라는 회사를 통해서 황산 니켈을 생산합니다. 전구체는 양극재의 원료가 되는데 이 전구체는 중국에 거의 현재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전구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을 믹싱을 해서 만드는 게 이제 전구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니켈을 생산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2차 전지 소재 원료단에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황산 니켈을 생산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전구체, LG화학과 합작사를 만들어서 이제 한국 전구체라는 그 법인을 좀 만들었는데 여기서 전구체를 앞으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구체가 생산이 되게 되면은 LG화학을 통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 2차 전지 소재 원료,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국에 90% 이상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상당히 2차 전지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에서 고려는 상당히 중요하게 좀 보고 있고요. 뭐 리튬 같은 경우는 포스코엠텍 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전구체라든지 니켈 같은 경우는 양극재의 어떤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극재 40%가 이제 아시다시피 양극재 70%가 전구체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중요한 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고 최근에는 어쨌든 또 이제 땡입니다. 네, 고려 아이언 네. 역시 투머치 토커답게 할 건 다 하셨어요? 네, 할건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고려 아이언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 또 확인해봐야겠죠? 유창희 대표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KMW를 선정을 좀 했는데요. KMW. 네. 5G는 관심을 가지면 좀 하락을 하고 관심이 없으면 조용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5G 관련해서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근데 한 6월달 저점을 찍고 나서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좀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5G 서비스가 우리나라는 시작한 지 오래됐지만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관련돼서 투자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연된 것들이 좀 있죠. 거기다가 그 미중 무역 분쟁 이슈, 이건 칩 동맹이든 이번에 뭐 인플레 감축 법안이든 뭐든 결국에는 기승전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5G 시장도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의 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삼성이 인도에 5G 최초로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도 있고요. 인도가 제가 오늘 뉴스 보니까 중저가폰 관련해 가지고 중국산 제품을 규제한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들도 보면은 인도도 중국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5G는 그러니까 상반기는 통신주, 하반기는 통신 장비 쪽에 주목하자고 하고 있고 KMW가 그저께 좀 그게 끊겼는데 어쨌든 최근에 거의 40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좀 최근에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판단하고 관심 있게 있습니다. 땡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까지 KMW 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봐야겠죠? 삼양식품을 주셨네요. 네, 마지막은 라면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 예. 네. 그런 결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전반적으로 라면 관련 좀 쉬어가고 있는데 일단 뭐 삼양식품은 신고가를 만들고 있고 농심이라든지 오뚜기 같은 종목들은 이제 바닥에서 좀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아시겠지만 CJ제일당 상당히 강한 흐름이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제 뭐 해외 쪽에는 K푸드 말씀 안 드려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셔서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3억 8,340만 불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또 20% 성장. 이제 뭐 수출뿐만 아니라 이제 농심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해외 쪽에도 생산 기지를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라면 수요는 많이 늘어나게 되고 K푸드의 인기는 계속 지속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불닭볶음면이 상당히 크게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 막 외국인들이 많이 먹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맵던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 삼양식품도 그런 인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경남 밀양에 그 또 신축 이제 증설을 진행하게 되면서 네. 생산량을 또 늘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운맛 중독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증설 효과로 인해서 앞으로 뭐 4천억 전후 또 매출 효과가 발생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상반기보다는 이제 하반기에 반영이 되게 되면서 네. 실적 모멘텀에 의한 상승이 뭐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11만 원 또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위한 신고가 이후에 조정을 위한 매수 이런 부분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초나 남겨두고 끝내셨네요. 정태근 팀장님 웬일입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 좀 확인을 해봤고 저희 탑픽 종목 보기 전에 중국 쪽에서 이 지금 7월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 보니까 일단은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도 역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생산자 물가는 4.2%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두 분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중국 쪽에서는 어쨌든 지금 물가 계속 올라가는 식으로 지표가 나왔었는데 지금 예상치 약간 하회하면은 이게 피크 꺾였다고 보아도 되는 건지. 근데 뭐 중국하고 미국은 다른 점은 중국은 계속해서 러시아산 싼 네네. 석유를 수입해 왔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팬데믹 계속 규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상당히 적었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중국의 CPI가 낮게 나온 걸 가지고 미국도 무조건 낮아진다.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 낮아질 거라고 전망하기에는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이게 과연 맞을까요? 전 세계가 난리인데 2.7% 조절 수치 자체가 전 신뢰가 별로 안 가고 그리고 예. 더 중요한 건 시장에서는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를 현재 관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짝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 쪽에 나와서 보긴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밤에 나오는 미국의 CPI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빨리 탑픽 종목 빠르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오늘 뭐 고르셨어요? 아까 땡하는 바람에 제가 차트 얘기를 자세히 못했는데 지금 간단하게 그 해주세요. 사이에 지금 한 6% 오르고 있어요. 오. 세비캠이 저는 이제 손절가를 한 64,000원 놓고 목표가를 8만 원 잡았는데 그 한 5분, 10분 사이에 지금 벌써 한 깨알을 올라와서 어필해 주시군요.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미캠 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저는 하나솔루션을 탑픽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44,000원 전세 기간 조정 양상 보이다가 이제 오늘을 기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계단식 상승 이 부분을 좀 보게 되면서 한번 추적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전 포인트는 아래쪽의 거래량, 어제 거래량을 뒤집어 주는지 그 여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매수가는 43,000원에서 45,000원, 목표가는 52,000원, 손절가는 4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